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성 TPC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자, 해성 TPC는요, 4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그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감속기는요, 그냥 단순한 모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어, 모터는 보통 보면은요, 한 1분에 1800회전을 하게끔 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죠. 물론 뭐 3600회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모터는 1800회다 뭐 3600회다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감속기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속도를 조금 많이 줄이거나 조금 빠르게 하거나 어, 그런 식으로 상품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하고 감속기는 서로 다른 제품인 것이죠. 두 개를 붙여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 감속기는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도 쓰이지만은 로봇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물론 좀 진입 장벽이 있긴 하죠. 에스컬레이터 만들 때 들어가는 감속기랑 좀 정밀한 음, 그 로봇용 감속기랑은 좀 기술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음, 감속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해성 TPC가요. 자, 그런데 이 4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4만 1천원까지 갔었고요. 이때는 보통 시가총액이 한 1,700억, 1,600억, 1,500억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무상증자를 최근에 했고 또 무상증자 상장까지 됐어요. 추가 상장까지 됐는데 시가총액은 62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00억짜리였는데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24억밖에 안 돼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무상증자를 했지? 무상증자는 보통 유통 물량을 늘리고 보통 시가총액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인데 왜 새토막이 나는 지경까지 왔지? 어, 제가 좀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자, 살펴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통 물량은 기본적으로 한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고, 최대 주주나 특별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량을 풀지 않으면 주가가 별로 움직일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최대 주주 쪽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물량을 가진 쪽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적고 거래량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혹시 별 다른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1월 4일 날이요. 며칠 안 됐죠? 지금이 11월 9일이니까요. 유상증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유상증자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게 기타 주식으로 들어왔어요. 종류 주식이란 소리죠. 보통 주가 아니고 종류 주식이란 소리고, 보통 우리가 종류 주식 그럼 우선주를 생각하게 되죠. 우선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선주 우리 공부한 적 있죠. 우선주 전환 우선주가 있을 수 있고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환 전환 우선주. 자, 기본적으로요. 최대 주주의 관계인이 이걸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가 해성 TPC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 우선주로 하지 않습니다. CB라든가 3자 배정 그냥 보통주로 하죠. 근데 일단 우선주로 했다는 거는 전환주냐 아니면 상환 전환주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발행하는 회사 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만약에 이게 전환 우선주로 기타 주식이 전환 우선주로 발행이 됐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발행회사한테 유리한 조건이에요. 회사 쪽에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 쪽이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 입장이 보통 반영이 되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 전환 우선주는 그런 경우에 속해요. 발행자가 돈을 빌리는 회사 쪽에서 나 12로 못 해줘.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라. 안 하려면 말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일단 우선주인 것 같고요. 금액이 89억이에요. 약 90억 잡고요. 그럼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624억이에요. 624억이면 600억으로 대충 잡고요. 그럼 한 13%, 2% 되는 물량이거든요. 작은 물량이 아니죠. 600억짜리 회사에다가 약 100억을 빌려주는 거니까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환 비율은 1대1이네요. 이제 금액이 있겠죠. 금액이 보면 한 주당 7,300원에 있어요. 지금 주가는 6,700원이에요. 그리고 7,3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한 주당. 현재 주가보다 조금 높죠. 물론 이 우선주도 리픽싱 조항은 있습니다. 그거는 빌려주는 쪽하고 빌려오는 쪽 둘이서, 투자자하고 발행자 이 둘이서 나름대로 딜을 하는 거니까요. 그 리픽싱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또 회사가 자금을 모을 때 뭐 한 주당 가격을 7,300원 아까 말한 가격 이하로 했을 때는 리픽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돈을 빌려주는 쪽 내용들을 보니까요. 회사 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펀드 입장에서 지금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회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거 한 주당 지금 발행 가격이 7,3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 내용 종류를 한번 볼까요?
쭉쭉쭉 보자고요. 여기 나왔네요. 전환 우선주죠. 전환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전환 우선주입니다. 의결권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의결권이 없다 그러면은 최대 주주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죠. 돈 자금을 가져올 때 이것은 최선이라고 이 정도면 최선의 조건이라고 봐야죠. 의결권도 없고, 그리고 변제, 풋옵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CB에서는 풋옵션. 그러니까 상환을 해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시기가 되면 그냥 1대1 전환만 가능해요. 전환 우선주로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현재 상황하고 조금 제가 같이 접목시켜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해상 TPC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10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을 할 텐데 어떤 해상 TPC가 강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돈을 큰 소리 치면서 빌려왔어요. 의결권도 없고 또 상환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주식도 아니에요. 우선주로 전환 우선주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최상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뭔가 좀 맞춰주라. 아마 이런 딜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한 주당 가격을 최소로 조금 맞춰주라. 한 주당 가격을 9,000원이나 만원 이것이 아니고 7,000원이나 6,000원 이렇게 좀 싸게 발행을 해주라. 이런 요구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상 TPC 입장에서요. 일단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한 주당 가격은 많이 낮춰져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버리게 되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죠. 무상증자 있을 때보다 상장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건 최저 가격하고 최근의 최저 가격하고 최고 가격 중간 정도에서 가격을 결정하니까 한 7,300원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격이 딜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너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주가를 최대한 낮춰주라 하는 것이 어떤 딜의 조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풋옵션이 없어요. 풋옵션이라는 것은 투자자 쪽에서 야, 나 다시 이거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다시 나한테 돈 줘.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돈 좀 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채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CB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계 장부에는 부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전환 우선주는 회계를 할 때 자본으로 편입이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무지하게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도대체 해성 TPC가 얼마만큼 좋은 회사길래 이렇게 최상의 조건으로 돈을 차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집도 많이 짓고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중소형 건설주들을 비롯해 가지고 시멘트, 페인트 관련주들까지 다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은 건물 지을 때마다 엘리베이터는 다 저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수요는 늘어나게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이 감속기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조금 증가할 거라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보다는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투자 설명서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요, 연구 개발비로 쓴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로봇용 감속기 29개 모델을 개발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추가로 300개 신규 모델을 더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봇용 감속기를 생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설 자금도 보면은요.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죠. 생산 능력과 가동률 고려 시 21년도, 22년도 로봇용 감속기 예상 생산량에 대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증대되는 로봇용 감속기 물량의 원활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를 추가 구입하고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그래서 상장을 했다. 자금을 모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또 엘리베이터, 승강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로봇용 감속기를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로봇용 감속기는요. 일본이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일본에서 생산하는 로봇용 감속기는 이 회사에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 생산하는 전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이 한 6관절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마다 다 모터도 들어가고 감속기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걸 일본에서 그거 다 독점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생산하는 감속기와 동일한 모델 그리고 동일한 성능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한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이 회사에서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내용을 봤을 때요. 해성 TPC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시가총액에 624억인데 90억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외형적인 내용으로만 봐서는요. 근데 자금 조달할 때 전환 우선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가의 상승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성 TPC가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설명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불리한 그 대여를 해준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무조건 투자자한테 유리한 그 딜을 했을 텐데 오히려 발행자한테 돈을 빌려가는 놈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종목이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당장 로봇 테마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최대 주주가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유통 비율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것과 그럼 자금 조달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뭔지 모르지만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듭니다. 자, 해성 TPC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일부 그 회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오프라인 그 강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